네, 안녕하세요. 365일 온열 치료를 하고 42도의 기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암 환자들을 보고 있는 암이랑의 김선만입니다. 이번 7월은 우리가 암 치료 과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체력 유지라든지 또는 음식 관련된 거, 또 쉴 때 회복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누는 그런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체력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식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질문에 대해서 답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음, 너무 더워요, 요새. 그죠? 예, 저도 운동을 뭐 많이는 하진 않지만, 가끔 이제 저녁 시간에 자전거 좀 타는데, 뭐 늦게까지 해가 있어서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6시 넘어서 뭐, 주로 자전거를 가끔씩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운동하실 때도 충분히 중간에 너무 땀 흘리고 뭐 할 수가 오면 안 되니까 내 능력을 벗어난 범위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질문, 위암으로 위의 70%를 절제했습니다. 수술 후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우선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기력도 떨어지고 또 이제 수술 후에 위수술을 했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적인 치료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절제가 아니고 70%를 절제하셨네요. 이 국립암센터에 있는 자료인데 위는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기관으로서 음식물이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안에서 기계적인 섞음과 또 위산이라는 강력한 산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을 통해서 상당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분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또 기계적인 혼합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가 내려오고 두 군데 이제 잠금이 있죠. 식도하고 위하고 연결된 부분. 여기가 느슨해지면 식도 역류가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유문부라 그래서 이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12장 내려가는 쪽입니다. 소장의 첫 번째가 12장이죠. 넘어가는데 여기 좁아져 있습니다. 좁은 길. 그래서 여기서 가두고서 한동안 있다가 조금씩 내려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유문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가 열려 있으면 또는 없으면 수술을 해서 없으면 음식물이 그냥 바로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소장에 부담도 되고 설사도 하고 흡수도 잘 안 되고 산 섞이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전체줄, 그러니까 70%니까 띄어냈는데, 이렇게 유문부를 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살릴 수 없다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유문부가 여기는 잘려나가네요. 그죠? 잘려나가서 이제 바로 자르고서 12장하고 그냥 남은 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하고 12장을 건너뛰고 위에 공장 중간쯤에 이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수술 방법이 있죠. 어찌됐거나 위에 70%가 이제 잘려나가신 분이죠. 이건 전절제술이에요. 전체를 했을 때 좀 복잡하죠, 이건요. 예. 일단 절제하게 되면 당연히 기력 저하가 오는데 그 이유는 이거 위가 70% 없으니까 100%, 30%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생기고 이유는 금세 포만해진다든지 입맛 저하 현상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너무 조그만 데로 들어오고 또 빨리빨리 내려가다 보니까 뭐 덤핑이라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설사라든지 역류 또는 흡수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양 회복이 중요하죠. 보양보다는. 보양이라는 것은 이제 있는데 더 챙겨 먹는 거고요. 회복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쪽에 뭔가 부족하니까 회복 쪽에 중심을 두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나 체중이 감소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루 식사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특히 단백질 섭취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력이라든지 면역 쪽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그 빈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올 수가 있고, 비타민 B12라고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비타민인데, 요것의 흡수가 위 수술을 하고 나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좀 보충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주사를 통하든 해서. 비타민 D는 뭐 그 자체로보다는 음식물 섭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또는 회복 기간 동안에 햇빛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 부족한 분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음식량이 적다 보니까 탈수라든지 전해질 이상 또는 일부 수술 후 염증이 남아있는 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방식을 아무래도 위가 작기 때문에 좀 자주 소량씩 조금씩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단백질이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용량이 적은데 물이 들어가면 벌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물 용량을 이제 한 100에서 120cc 정도. 그리고 물을 드신다면 식후 좀 시간 띄어서 1시간 지나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그 음식 자체에 수분량이 많은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소량을 먹되 물을 많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나서 바로 눕지 않기. 단백질 충분히 먹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먹는 방식을 기존에 수술하기 전하고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 보충식이라고, 만약에 식사를 입맛이 없어서 뭐 도저히 못 하는데 억지로 막 환자한테 막 토하고 그러시는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량이 적어졌다면 영양 보충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칼로리가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한 200cc 정도 되는데 칼로리도 한 200칼로리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보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열량이 한 200칼로리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환자의 목표 칼로리는 킬로그램당 한 25에서 30. 예를 들어서 60kg다 그러면은 25칼로리 했을 때 1500칼로리 정도 나오겠죠. 이게 기본적인 그 환자가 하루 필요한 칼로리가 되고요. 단백질은 1 내지 1.5g 정도로 봅니다. 목표를. 그러면 60kg면 60g 정도, 60에서 한 90g 정도. 그리고 했지만 식사로 부족하다면 영양 보충식을 좀 드셔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정맥 수액제까지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시는 것을 조금씩 나눠서 수분이 적게 해서 드시라 그랬고요. 천천히. 그걸로 부족하면 식사 중간에, 식사할 때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영양 보충식은. 식사하고서 그 시간, 점심을 12시에 먹었으면 저녁을 6시에 먹는다면 그 사이 한 3, 4시쯤에 보충식을 드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고요. 체중 보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위 수술을 하게 되면 덤핑, 그러니까 유문부가 없어지는 수술을 하셨다면 넘어가거든요, 쉽게.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수분의 저쪽 소장 내 저류가 되면서 약간 탈수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분이 들어가면서, 당분이 특히 단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빨리 그 흡수가 되면서 당이 올라갑니다. 그럼 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인슐린 같은 것이 또 반응성으로 나오게 돼서 저혈당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두근거리면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들을 잘 쓰고 기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수술 자체에서 결핍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산이 당연히 적게 나오고 내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B12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비타민인데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을 해 줘야 되고요. 철분 결핍도 있어서 보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보충해 준다. 그래서 이제 평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술했는데 뭐 체중도 그대로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뭐 상관없지만, 좀 전에 그 질문하신 분처럼 좀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로 해서 좀 해야 되고, 식사를 할 때는 시간을 맞춰서 드시되 좀 천천히, 그리고 단백질이 좀 들어있는 것을
소량으로 드신다. 소량으로 드시는데 그러려면 수분이 너무 많은 거를 먹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적게 드시고 중간에 그 양이 적거나 체중 감소나 이런 게 있다면은 보충식을 갖다가 이제 나와 있는 기성 보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식사 중간에 식사할 때 같이 드시면 안 되고요. 식사 중간에 드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도 또 불편하다면 그런 아미랑 같은 곳에 오셔서 체크를 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만 중요한 게 아니죠. 걷기와 근력을 통해서 회복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죠. 암 환자 식사에 대한 것이고요. 양도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양보다는 소화가 되는 음식으로 제대로 된 영양소가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유지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근육 유지 중요하다 얘기 드렸죠. 근육량이 우리 몸의 체력의 중요한 관건이고 암 치료를 지속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내지 1.5g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것이 적어도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제대로 했을 때 치료 지속을 할 수 있다. 그런 영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잘 먹기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영양을 줘야 되고요. 탄수화물도 물론 조금 들어가야 되지만 단백질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한 끼 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골고루 거쳐서 소화가 되게, 그죠? 소화가 되게 드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와 회복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먹는 것이 그런 것이다. 많이 먹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먹고 싶은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어야 될 것을 전체 골고루 나누어서 제대로 드셔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먹는 것만 갖고도 암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암 환자 식사의 목표는 체중 감소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중에서도 근육 감소가 되지 않아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소와 근육 감소가 안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 부작용의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면 너무 좋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잘 됐을 때 회복 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감소가 안 되도록 특히 근육이 감소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암 환자 식사의 목표입니다. 체중 감소는 뭐 위험하죠. 이거는 위험한 거고 딱 보면 이제 있던 옷이 헐렁해져요. 이러면 체중이 빠진 거죠. 그리고 식사량이 줄면 당연히 체중 감소가 될 것이고요. 특히 짧은 시간 내에 감소할 때 이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감소되면서 당연히 기력 저하가 동반될 텐데 그러면은 암 치료를 이어가는 데도 어렵고요. 또 암의 진행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력의 저하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체중 감소, 특히 근육력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위험 신호들 옷이 헐렁해진다, 식사량이 줄고 특히 짧은 시간 내에 체중이 감소할 때는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계단도 못 오르고 손하기 힘도 저하되고 걷는 속도도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근육 감소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암 치료할 때. 그래서 악액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이내에 뭐 5%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정의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른 사람들은 거기서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서 5%가 아니고 BMI라는 게 있어요. 체질량 지수라 그러는데 키와 몸무게 갖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20 이하면은 뭐 비만이 아니라 저체중이죠. 저체중 환자에서는 2%만 감소해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짧은 기간에 빠질 땐 더 위험한 거예요. 물론 짧게 그 몸에 있는 수분이 감소됐다가 다시 또 회복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것이 전체적인 칼로리 부족으로 인해서 또는 근육량,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량이 빠지고 체중이 저하되면 이것은 암 치료의 적색 신호등입니다. 단순한 굶주림과 다르고요. 그다음에 근육 이렇게 되면 너무 없으면 우리 몸을 이렇게
깎아 먹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충분한 칼로리가 안 들어가고 충분한 단백질이나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합니다. 그중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죠. 예, 근육. 안 쓰면 잘라 먹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그래서 이제 악액질이라는 걸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AI가 너무 잘 만들어줘서 예. 단순히 몸무게의 암 때문에 근육과 체력이 함께 줄어든 상태다. 그렇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 염증과도 연관되고요. 그다음에 그 암 자체를 그래서 그렇지만 항암제 하면 쓰면은 식욕저하 당연히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식욕저하에 대한 그런 보충 치료제도 써야 되고요. 뭐 오심구토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일부 항암제에 따라서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방 목적으로 오심구토가 좀 덜 나게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난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이제 대사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악액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살이 빠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뭐 계단 잘 못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료를 견디기가 더 이게 문제예요. 악액질이 오게 되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에도 더 저항하기가 어렵고요. 그 자체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료를 못 견뎌요. 예, 우리가 항암제 쓰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는데 살이 빠지고 그러면 못 견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이 돼야 되고 왔다면 조기에 발견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 근육 감소, 식욕저하가 보이면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암이란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당연히 근육 유지라든지 면역 기능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체력을 유지하고 항암 회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암제라면 힘들어요. 특히 뭐 2주 코스라면 일주일 전반은 힘들고 잘 못 먹고 살 좀 빠지다가 그다음에 조금 입맛도 돌아서 또 먹기 시작하면 체중이 올라가는데 살아 또 항암제하고 뭐 이런 식이 반복이 되는데 식욕이 없더라도 조금 이제 단백질 보충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안 될 때는 그런 그 보충식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미랑에서는 칼로리 부족 도저히 못 먹는 분들은 보충식까지 해 보다가 안 되면 우리가 티펜이라 그래요. 이렇게 우유색 나는 거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어떤 분들은 암이 당을 좋아하니까 안 맞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분이 다 그렇지 않으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당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잘 드셔야 되는데 못 드시는데 뭐 우리가 생으로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칼로리 보충을 통해서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이제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중 유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암 회복에 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 회복에 도움이 되는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랑에서는 그걸 주 2회 정도 가급적이면 권장하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환자가 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되게 그런 치료 회복 주사를 맞은 분들이 더 그런 항암이나 그런 치료에 더 잘 견디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거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개 단백질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뭐 생선, 뭐 달걀, 두부콩, 뭐 고기의 제품. 예.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공육이나 구워 먹는 거 말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줄 수 있다. 저는 달걀, 생선, 두부콩 많이 드시라랍니다. 그리고 뭐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원푸드 다이어트 뭐 육류는 나쁘고 채식은 좋다. 또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아예 그 가이드라인에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너무 논쟁이 많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암 환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정상인과 또는 암 환자 중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서 치료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해야 되고 뭐 가급적이면 달걀이나 이런 걸 하지만 뭐 또 고기가 드시고 싶으면 고기를 드시되 지방이 많은 거를 구워 먹진 마시고요.
방목해서 기른 고기 위주로 해서 지방질이나 껍질 조금 빼고 구워 먹는 것보다는 100도씨 물에 끓인 수육처럼 나온 거를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밥 만드는 게 아니라 단백질 부족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칼로리 중심에서는 뭐 저기 필요하지만 일단 밥을 드리더라도 그 당화 지수가 낮은 밥을 곡식으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화 지수가 낮은 밥만 많이 넣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암에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단백질 위주로 하고 당연히 지방이나 탄수화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채소나 색깔 있는 채소, 필요하던 과일도 드실 수 있다. 단 당을 좀 보면서 하면 되죠. 그래서 당에 대한 체크도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입맛 당연히 저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소금씩 자주 드시고 그다음에 차갑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신다. 무조건 차다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음식,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찬 것이 입맛을 돋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질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고요. 일단 냄새가 많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냄새가 좀 적은 거. 그다음에 만약에 간식을 드린다면 열량이 좀 많은 걸로 조금 먹어도 충분히 칼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이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보충식 같은 거, 이게 기성 보충식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너무 입맛이 떨어졌을 때는 입맛을 좋게 하는 그런 보조제를 드셔라라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오심이나 구념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극성이 많은 거는 좀 피하고 부드러운 걸로. 예. 구념이 있으신 분들 며칠씩 못 드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시는 거고요. 너무 힘든데 이걸 갖다가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충식을 좀 뭐 몇 캔 정도, 그러니까 박스로 돼 있죠. 이렇게 포장 단위로 해서 그 하나당 보통 200칼로리니까 그런 거를 음식 사이사이에 한 3-4개 정도 제가 드시게 하고요. 그런 것도 도저히 못 드신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이제 주사제로 해서 칼로리 보충을 해야 체중 감소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하는 과정 중에 또는 설사 변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심하면 이제 수분 보충이나 전질 보충을 해야 되고요. 변비는 꽤 흔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증이 있는 분들은 또 그 마약성 진통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변비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고, 또 변비가 심하다면 변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완화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양 보충식 얘기해드렸죠. 이렇게 포장 단위로 있죠. 그래서 식사를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면, 칼로리가 부족하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그 근육량 소실이 되고 악액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다. 그죠? 부족한 단백질 열량을 식사 사이에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드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식사를 전혀 못 하시는 분은 이걸로 식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식사와 보충식은 조금 사이를 띄워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먹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나서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자극을 통해서 근육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죠? 해서 한다. 처음에는 가볍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더 큰 자극을 할 수 있다. 력자극이나 근력 자극이죠. 그러니까 약간 운동, 우리가 그 권장에서도 보셨지만 유산소 운동도 하지만 근력 운동도 해라라는 것이 암 환자의 예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권장되고 있다. 근거가 있다. 핵심 메시지는 많이 먹기보다는 제대로 먹기. 네, 제대로가 어떻게 먹는 건지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칼로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되게 먹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고열량으로 해서 하고, 당화 지수가 낮은 거, 이런 것들 천천히 먹는다. 필요하다면 소화제를 쓴다. 특히 췌장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냥 거의 일률적으로 소화제를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 중요하고요. 체중도 중요하지만 근육량, 체중과 근육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부종이나 복수가 찬 분들은 체중이 근육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바디 가치 같은 걸 통해서 체내 성분을 분석을 해서 근육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기만 하면 안 된다. 운동도 동시에 하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치료 지속을 위해서 내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치료 지속을 위해서 영양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먹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또 한번 요새는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과 식사법. 이게 훨씬 더 환자들이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얘기도 드렸지만 특별한 음식보다 자, 충분한 열량이라 했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습니다. 먹을 수 있다면. 그래서 단백질 음식이 중요하고요. 에너지도 필요하고 과일, 채소, 수분 필요하다면 드신다. 물론 수술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뭐 오심이 심하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끼니 먹고 조금씩 자주 먹고 간식도 드시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보충식, 보충 음료 있죠?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이에요. 식사보다는 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근데 못 드시면 칼로리 부족으로 체중이 빠지고 악일지로 오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예지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있죠. 무리한 제한식 아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도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뭐 아무거나 막 드시는 거. 예. 그러니까 그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양제 한 4-50 가지 드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간 기능이 나빠졌길래 도대체 뭘 이렇게 드시는 거 있냐 그랬더니 쭉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한 3-4 가지 내놓으시더니 쭉쭉쭉쭉 해서 다 찾아봤더니 그때 한 40 가지인가 50 가지 아니 이렇게 먹고서 드시냐.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나한테 맞지 않는 그냥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은 거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갖고서 자꾸 하다 보고 또 누군가 사다 준 거 자꾸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하여튼 필요하다면 드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무제한적으로 드신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체중이 이렇게 잘 드시는데 줄면은 이건 또 상담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목표는 음식에 대한 체중 감소, 특히 단백질, 근육량 감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피로감이 근육량 유지를 통해서 피로감도 없애고 다음 치료를 갖다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음식과 관련된 암 환자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몇 번 했어? 아니구나. 하나 안 했구나. 질문. 아씨. 다시 할까? 질문? 음. 네. 질문 받는 타이밍을 지나갈 뻔했습니다. 네. 전 시선을 가진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방광암인데 직장 전이로 혈뇨와 항문 출혈로 빈혈이 심해 수혈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혈뇨로 방광이 막힐 수 있나요? 그럴 때 대처법과 혈뇨 치료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방광암인데 직장 전이가 흔치 않은데 뭐 그렇게 아마 진단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혈뇨가 계속 나온다면 또 그걸로 해서 수혈을 받고 계시다면 너무 안타깝고요. 방광암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한 현재 실제로 직장 전이가 된 건지 아니면은 그전에 치료에 의해서 직장 내 그런 방사선 치료 후유증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혈뇨가 심하면 피떡이 생기고 방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빨간 피가 나오든지 양이 많다면 응급실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또 어지러움 같은 빈혈 증세가 심하면 집에서는 뭐 대처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병원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출혈이 어디냐에 따라서 혈뇨는 아마 방광에서 나오는 것 같고 항문 출혈은 다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초반부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